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뭔가 어드밴티지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죠. 과제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사인을 했는데 어, 동영상 강의를 보지 않으면 손도 못 대는 그런 문제를 이제 한두 개씩 집어넣는 것이죠. 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왜냐하면 사실 뭐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건 그렇게 사실 중요하진 않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제 리스폰시빌리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충실히 듣고 그다음에 이쪽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게 되면 그게 사실 뭐 저한테 그게 뭐 큰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여러분들 스스로 성장해 가는 것인데 그 저는 여러분들이 가급적 스스로의 어떤 역량을, 케이퍼빌리티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센티브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어, 강의를 봐야지만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강의를 제대로 보지 않고 과제를 하려고 봤더니 이제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막 있고 이러면 또 저한테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이메일을 한다든가 뭐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그럼 저는 이제 일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강의에 다 있을 테니까. 그런 방식으로 한번 다음 8장 과제는 그렇게 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여하튼 여기 한번 조금 더 보고 넘어갈 텐데요. 자, 두 국가의 성장률이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성장률 다시 말하면 기술 진보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 점에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결국은 이 점이 균형일 텐데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밸런스드 그로스 패스 아니면 뭐 스테디 스테이트입니다. 자, 이 수준에서 A1의 증가율과 G1이죠. G1과 G2가 같아져요. 컨트리 1의 기술 진보율과 컨트리 2의 기술 진보율이 같아집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A1이 증가하는 속도와 A2가 증가하는 속도가 같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A1이 증가하는 속도와 A2가 증가하는 속도가 같다는 뜻이에요. 자, 보시죠. 지금 우리의 관심은 A1 나누기 A2잖아요. 이 비율이 바로 가로축의 값입니다. 자, A1 나누기 A2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A1과 A2의 값이 두 국가의 기술 진보율이 같다면 자, A1, A2는 대략 4의 값을 갖네요. 뭐값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그젠플이니까요. 자, 이게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질 거예요. 4. 자, 우리가 이 상태에 있습니다. A1 나누기 A2는 4예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A1도 증가하고 A2도 증가해요. 그러니까 분자도 증가하고 분모도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분자가 증가하는 속도와 분모가 증가하는 속도가 같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예, 항상 일정합니다. 분자가 증가하는 속도와 분모가 증가하는 속도가 같다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자동차가 두 대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란히 달려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자동차가 달려가는 속도와 이 자동차가 달려가는 속도가 정확히 같다면 그러면 이 두 대는 항상 가만히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주변 환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돼요. A1이 증가하는 속도와 A2가 증가하는 속도가 같다면 이 두 비율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변수의 증가 속도가 같으면 혹은 두 변수의 증가율이 같다면 그렇다면 자, A1 나누기 A2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요. 그렇게 여러분 어렵 어려운 개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증명할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 이걸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이렇게 유익할 것 같지 않아서 예.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자, A1이 만약에 3%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A2도 3%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6%군요. 죄송합니다. A1이 6%로 증가하고 있고 A2도 6%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1 나누기 A2라고 하는 값은 이 비율은 항상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항상 일정합니다. 어, 뭐 제가 가끔 이런 비유 종종 쓰기도 하는데요. 아, 부채가 분자에 있고 분모에 이제 뭐 자산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제 자산이 100만 원이 있고요. 예. 부채가 또 한 얼마가 있다고 해보. 부채가 50만 원 있습니다. 좀 크게 놀아볼까요? 너무 작죠? 소심해요. 예. 크게. 예. 제 자산이 1억이고 그 다음에 부채가 10억. 10억 좀 크게 쓰겠습니다. 10억. 예. 자산 10억, 부채 5억 하겠습니다. 예. 자, 제 자산이 10억이고요. 예, 부채가 5억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산 가치도 상승하고 예, 부채도 늘어나잖아요. 이자가 계속 붙을 테니까 예, 부채도 당연히 늘어나고 예, 자산 가치도 계속 늘어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을 할 때 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예, 자산을 매입을 하죠. 자,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할까요? 시간이 흘러가면 물론 이제 부채를 상환을 뭐 하겠습니다만 설령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부채를 전혀 손대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 자산 가치가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가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면 그럼 어떤 건가요? 부채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채는 그렇게 중요한 팩터가 되지 않습니다. 자산을 처분한 다음에 예,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순 자산이 전부 다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비교적 무리를 해서라도 리스크를 떠안더라도 부채를 떠안고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마치 꼭 A1, A2를 부채와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산 10억, 부채 5억입니다. 그런데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와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속도가 동일하다면 자산 가치가 매년 2%로 증가하고요. 부채도 시장 금리가 있을 테니까 부채도 2%씩 계속 증가해요. 자, 그러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debt to asset ratio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흘러도 항상 0.5인 거예요. 0.5.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항상 0.5입니다. 왜냐하면 1년 지나요. 여기다가 1.02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우리 6%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6%를 쓰고 있으니까. 자, 제 부채는 지금 현재 5억인데 1년 뒤에는 6% 부채가 늘어날 테니까 1.06을 곱하면 돼요. 이게 내년도에 제 부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산도 6% 상승합니다. 자산 가치. 그럼 내년도 같은 시점에 자산의 가치도 10억 곱하기 1.06 하면 돼요. 그러면 1년 뒤에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약분되잖아요. 그 10분의 5예요. 그 다음에도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분자가 증가하는 속도와 분모가 증가하는 속도가 같다면, 증가율이 같다면 이게 1 플러스 6%뭐 이자율 이게 바로 증가율하고 같은 개념이잖아요. 컨셉이.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 속도와 부채의 증가 속도가 같다. 혹은 컨트리 1의 테크놀로지 증가 속도와 컨트리 2의 테크놀로지 증가 속도가 동일하다면 그러면 컨트리 1과 컨트리 2의 기술 비율은 항상 일정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happen to be 이 점에 떨어졌다면 자, 뭐 결국은 이 점에 떨어집니다. happen to be 우리가 이 점에 떨어졌다면 그러면 이 점이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국가의 기술 진보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분자가 증가하는 속도와 분모가 증가하는 속도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A1 나누기 A2라고 하는 값은 항상 일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값은 4의 값을 가졌어요.
그리고 A1의 증가 속도 6%, A2의 증가 속도 6%예요. 그러면